MVP의 공동 창립자 나키사 비다리안이 최근 론다 로우즈와 지나 카라노의 이벤트에 무료 티켓을 요청한 션 스트릭랜드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라우즈와 카라노는 이번 주말 로스앤젤레스 인투이트 돔에서 MMA 복귀전을 치를 예정인데요. 두 선수는 145파운드 계약 체중으로 5라운드 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이번 이벤트는 제이크 폴의 MVP가 주최하고 넷플릭스가 공식 중계 파트너를 맡을 예정입니다. 해당 경기가 발표된 뒤 스트릭랜드는 이 매치업에 별다른 관심이 없다는 뜻을 밝혔는데요. 그는 이 경기를 폐경기를 겪고 있는 두 중년 여성의 대결이라고 조롱하며 볼 생각이 없다는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최근 인터뷰에서 비다리아는 스트릭랜드가 메인 이벤트 선수들을 무시해놓고도 이벤트에 무료 티켓을 요청했다고 지적하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에겐 훌륭한 셀럽 팬층이 있고 현장에 오고 싶어하는 MMA 선수들과 UFC 선수들도 정말 많아. 그런데 션 스트릭랜드에게서 무료 티켓 요청이 왔어. 그래서 론다와 얘기를 해봐야겠지. 왜냐면 그는 론다와 진아에 대해 굉장히 무례하고 모욕적이며 부적절한 말들을 했거든. UFC 챔피언인 그가 와준다면 물론 좋겠지만 내 생각에 그는 상당히 과격한 캐릭터를 연기하는 면이 있어. 메인 이벤트 선수들을 무시해놓고 무료 티켓을 요구할 수는 없는 일이지. 한편 론다 로우즈는 최근 션 스트릭랜드가 자신의 경기 무료 티켓을 요청한 거에 대해 MMA 전캐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물론이지. 와도 돼. 이제 그가 나한테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게 마음에 드네. 그게 꽤 멋지게 느껴져. 물론이지. 오라고 해. 누구든 우리 쪽으로 마음을 돌리게 만들 수 있으니까. 한편 몇몇 해외 팬들은 션이 해당 이벤트에 출전하는 팀 동료 프란시스 은가누를 응원하려고 티켓을 요청한 것 아니냐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최근 공개되는 인터뷰에서 일리아 토프리아가 부모님과 관련해 어린 시절 겪었던 아픈 기억을 털어놓았습니다. 어릴 때 스페인으로 이사간 건 내가 결정한 게 아니었어. 그건 부모님이 결정하신 거였지. 나는 독일에서 태어났고 그 다음 조지아로 이사갔어. 그러다가 어느 날 부모님이 다시 유럽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하셨지. 우리는 6년이나 7년 정도 부모님 없이 살아야 했어. 그리고 내가 거의 15살이 됐을 때 마침내 부모님과 다시 함께 살 기회를 얻게 됐지. 그래도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 그리고 어린 시절 내가 겪었던 모든 경험에 정말 감사하고 있어. 또한 알렉산더 볼카nov스키를 꺾고 챔피언에 올랐던 당일과 그 다음날 자신의 머릿속에 어떤 생각들이 떠올랐는지도 밝혔습니다. 꿈을 품고 있으면 그걸 머릿속으로 상상할 때와 실제로 그 꿈을 이뤘을 때의 느낌은 완전히 달라. 내가 세계 타이틀전을 치르던 날 아침에 일어나서 창밖을 봤는데 사람들이 출근하고 각자 자기 할 일을 하면서 움직이고 있더라고.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 그냥 내 인생의 평범한 하루네. 근데 동시에 전혀 평범한 날이 아니었어. 왜냐면 그날 밤 내가 세계 챔피언이 될 예정이었으니까. 이상한 게 사람은 꿈이 있으면 그걸 이루는 순간 인생에서 원했던 모든 걸 다 해낸 것처럼 느껴질 거라고 생각하잖아. 난 세계 타이틀을 따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을 때가 기억나. 그때 내가 제일 먼저 스스로에게 물었던 게 이거였어. 이제 뭐 하지? 이제 뭘 해야 하지? 내 인생의 모든 걸 완성시켜줄 거라고 생각했던 그 꿈을 이미 잃어버린 상태였거든. 이어 UFC 파이터가 아니었다면 어떤 스포츠를 했을 것 같냐는 질문에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나는 항상 팀 스포츠가 가진 가치가 좋았어. 그 안에는 내가 우상처럼 생각하던 선수들도 늘 많았고, 만약 누가 나한테 MMA 파이터가 아니었다면 어떤 스포츠를 했을 것 같아? 라고 묻는다면 나는 축구라고 대답할 거야. 그냥 나는 축구하는 걸 정말 좋아하거든. 보는 것도 좋아해. 축구는 정말 훌륭한 스포츠야. 매미킴TV의 김동현 선수는 줄곧 UFC에 들어갈 기회가 왔다고 해서 무조건 곧바로 진출하기보다는 UFC 선수들과 경쟁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실력을 갖춘 뒤 들어가는 것이 더 현명하다는 생각을 밝혀왔는데요. UFC 전 챔피언 론다 로우즈 역시 파운드4파운드 팟캐스트에 출연해 김동현 선수와 비슷한 의견을 전했습니다. 내 생각에 UFC는 파이터를 키워주는 곳이 아니야. UFC에 들어가서 성장하는 게 아니라 타이틀을 향해 달릴 준비가 됐을 때 들어가는 곳이지. 나는 어느 정도 협상력이나 영향력을 갖춘 상태에서 UFC에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해. 아직 너무 미숙한 상태로 들어가면 안 돼. 왜냐면 UFC가 너한테 유리한 매치업을 챙겨주지는 않을 거거든. 그들은 회사를 위해 움직이는 거지 너를 위해 움직이는 게 아니야. 그런데 UFC 밖에 있으면 어느 정도는 네가 필요한 매치업을 직접 선택할 수 있고 네 성장에 필요한 것들을 적절한 시기에 맞춰 가져갈 수 있어. UFC에 들어가는 순간 넌 거대한 시스템의 톱니바퀴 하나가 되는 거야. 들어가자마자 늑대 무리 속에 던져지는 거지. 그러니까 그 무리 전체를 장악할 준비가 될 때까지는 함부로 뛰어들면 안 돼. 많은 선수들이 UFC와 계약하면 너무 신나하잖아. UFC에 들어가고 PI에 가고 그런 혜택들을 누릴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흥분하지. 그런데 그런 혜택 때문에 너무 일찍 들어가면 안 된다고 생각해. 충분히 성장해서 언제 어떤 매치업이 와도 받아들일 수 있고 타이틀을 향해 달릴 준비가 됐을 때 UFC에 들어가야 돼. 한편 오늘 UFC 공식 계정에 공개된 영상에서 이번 주 최로 선수와 맞붙는 다니엘 산토스가 경기에 임하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한국 선수와 3경기 연속으로 붙게 됐는데 기분은 정말 좋아. 내 생각에 한국 선수들은 스타일이 비슷한 부분이 있어. 물론 최로는 이름값이 있는 선수지. UFC 경험도 정말 많고 컵스완슨과도 멋진 경기를 했던 선수잖아. 그래도 그 선수들의 경기 스타일에는 익숙한 부분이 있고 우리는 토요일에 멋진 쇼를 보여줄 준비가 됐다고 생각해. 난 사람들에게 내가 완성형 선수라는 걸 보여주고 싶어. 난 터프한 선수이고 터프한 상대야.
준비가 되어 있고 계속 발전해 왔고 챔피언이 될 선수라는 걸 보여주고 싶어. 경기 내내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싶고 나는 이 체급을 지배하러 왔어. 난 모두가 예상하는 그대로의 경기를 기대하고 있어. 터프한 경기, 전쟁 같은 경기 말이야. 그게 내가 하러 온 일이야. 그도 그런 경기를 원할 거고 나 역시 그런 경기를 보여줄 거야. 그게 바로 슈트복스의 정신이야. 슈트복스 출신 선수와 맞붙을 때마다 너희가 보게 되는 게 바로 그런 거야. 우리는 전쟁을 위해 훈련하고 실제로 전쟁 같은 경기를 만들어내. 그게 우리야. 우리는 항상 전쟁 속에 있어. 그런 방식으로 훈련하고 경기에서도 그렇게 할 거야. 난 터프한 경기, 모두를 위한 멋진 쇼를 기대하고 있어. 아마 2라운드 동안 치열하게 싸운 뒤에 내가 KO를 노리러 나갈 것 같아. 2라운드 동안 힘든 싸움을 치르고 나서 3라운드쯤 KO가 나올 수도 있어. 프란시스 은간우가 코미어의 방송에서 2024년 생후 15개월의 세상을 떠난 아들과의 마지막 순간을 회상했습니다. 내 아들을 마지막으로 봤던 순간을 떠올리면 내가 아파트를 나와 엘리베이터로 향하고 있었어. 그때 내 동생이 아이를 안고 있었고 아이는 나를 보면서 울고 있었어. 내가 떠나는 걸 원하지 않았던 거지. 나한테 오려고 했어. 근데 나는 그냥 곧 다시 돌아올 거라고 생각했어. 다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지. 그런 순간들이 있잖아. 너무 당연하게 여기게 되는 순간들. 나는 그냥 다시 돌아올 거야 라고 생각했어. 그런데 그런 일이 벌어지고 나면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내가 대체 어디를 가고 있었던 거지? 심지어 어디를 가고 있었는지 기억도 안 나.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았는데 말이야. 그냥 거기 앉아서 아이와 시간을 보냈어야 했다는 생각이 들어. 또한 UFC를 떠난 결정이 단순히 돈 때문이었냐는 질문에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돈 때문은 아니었어. 내 생각에 UFC가 저지른 실수는 어느 순간 내 자존심을 건드리는 선까지 갔다는 거야. 나는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고 느꼈어. 그리고 그때가 바로 내가 그래 이 계약에서 나가야겠다라고 생각하게 된 순간이었던 것 같아. 무언가가 내 자존심을 건드리면 나는 다른 건 아무것도 신경 안 써. 그때 나는 그래 이게 내 커리어의 끝이 된다고 해도 상관없어. 이게 내가 아프리카로 돌아가 농사를 지어야 한다는 뜻이라면 적어도 농사 지을 기계 몇 대는 살 수 있겠지라고 생각했어. 다른 일을 하면 된다고 생각했어. 난 내가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가 꼭 스포츠에만 있다고 보진 않아. 결국 내 성공은 내 성격에서 비롯된 거라고 생각하고 어떤 일을 하든 그런 방식으로 해내면 성공할 수 있다고 믿어. 그리고 그게 당시 그들이 이해하지 못했던 부분이라고 생각해. 그들은 나를 과소평가했고 계속 더 강하게 나오면서 나를 압박하려고 했어. 근데 나는 그런 식으로 다룰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 누군가를 억지로 몰아붙이고 압박해서 움직이게 만드는 방식은 나한테 통하지 않았던 거지. 또한 복서가 되겠다는 꿈을 이루기 위해 카메룬에서 파리까지 가는데 무려 14개월이 걸렸다고 밝혔습니다. 카메룬에서 파리까지 가는 데는 정확히 14개월이 걸렸어. 비행기로는 7시간 거리인데 나한테는 14개월짜리 여정이었던 거지. 그곳에 도착하면 사람들은 네가 불법 체류자라는 걸 알아. 그러면 하루 종일 계속 너를 쫓아다니는 거야. 네가 다르다는 걸 알아보거든. 억양만 들어도 바로 알아차리는 거지. 한편 조 로건은 최근 공개된 팟캐스트 에피소드에서 아르만 사루키안이 부유한 집안 출신은 엘리트 파이터가 될 수 없다는 고정관념을 완전히 깬 파이터라고 말했습니다. 걔 아버지는 거의 억만장자야. 돈이 엄청 많지. 근데 걔는 전혀 게으르지 않아. 부유한 집안 출신이면 훌륭한 파이터가 될 수 없다는 우리가 오랫동안 갖고 있던 고정관념을 완전히 깨버린 파이터야. 네가 빈민가 출신이든 뭐든 상관없어. 걔는 널 박살낼 거야. 어떤 애들이 나는 파벨라 출신이야 이런다고 해도 그래 한번 잘해봐. 그 미친 아르메니아 놈을 상대로 어디 한번 해보라는 거지. 난 걔 유튜브 영상도 보는데 훈련하는 모습이랑 이것저것 하는 모습이 나오거든. LA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슈퍼카 렌트숍에 가서 람보르기니를 빌리고 그걸 타고 트레이닝 랩으로 가더라. 아무튼 걔를 상대하려면 진짜 행운을 빌어야 할 거야. 정말 쉽지 않은 상대야. 몸은 그리스 신처럼 만들어져 있고 레슬링은 최상위 엘리트 레슬러 수준이야. 거기에 타격도 되고 서미션까지 걸 수 있는 선수야. 웨이터급 랭킹 3위 마이클 모랄레스가 현재 몸무게를 공개했습니다. 무려 220파운드 약 100kg입니다. 또한 최근 레슬링 훈련 영상을 공개했는데 저 정도 체중에 저 정도 운동 능력이라면 이산 마카체프도 레슬링으로 쉽게 압도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함자 치마에프가 션 스트릭랜드에게 패한 지 불과 4일 만에 로드워크 훈련을 재개했습니다. 치마에프는 현재 30일 뒤 RAF 레슬링 USA에서 딜런 데니스와 맞붙기 위해 훈련을 이어가고 있습니다.